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 주말 또 태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수확의 결실을 맞은 농부들의 기대는 망연자실입니다. 임실 지역 전통 향토문화 축제인 사선문화제가 20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일부 행사들은 실내 행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보안군 동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내년도 전북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21일 밤부터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은 30에서 80mm의 많은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상황 관리에 돌입해 태풍 경로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호우에 대비한 배수 펌프 가동을 준비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 주말 또 태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수확의 결실을 맞은 농부들의 기대는 망연자실입니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경지와 과수원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벼는 쓰러지고 과일은 우수수 떨어져 나뒹굽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이 핥히고 지나갔던 전북은 벼 1,466헥타가 쓰러졌고 229헥타에서 낙과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다 넘어갔거든요, 많이.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도 8마직인데 전부 다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지금 황당하네요, 진짜. 이거 수확을 한 푼이라도 돈을 건져야 하는데 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불과 열흘 만에 이번엔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 전북의 경우 토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게는 12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링링과 달리 바람보다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농가는 또 비상입니다. 곡물이 제대로 여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벼가 지금 무거워요. 태풍이 오게 된다면 벼가 이제 도복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과수원 쪽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이중으로 이제 링 태풍하고 이번에 태풍하고 오게 되면 이중고를 이제 농민들이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능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더 꼼꼼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을 서둘러 수확하고 논두렁과 제방 그리고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번 수확 적기에 또다시 예고된 태풍 때문에 한 해 농사를 걱정하는 농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임실 지역 전통 향토문화 축제인 사선문화제가 20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일부 행사들은 실내 행사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사선대입니다. 고향과 나라 사랑을 주제로 2019년도 사선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사신선녀 신의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사선문화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개성시키고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축제와 함께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시화전 등 전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임실을 대표하는 이 소중사선문화제가 전국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기회에 임실도 좀 알고 그리고 이 소중사선문화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선문화제 관계자들은 축제와 함께
관광객들이 임실 지역에 숨겨진 역사 문화 현장도 찾아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일부 행사들은 임실 군민체육관 등 실내로 옮겨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선대에서 공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태풍이 심할 경우에 이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22일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실 군민회관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동안 지적됐던 노후된 편의시설도 개선한 임실군.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선대 생태공원까지 조성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행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아쉬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부안군 동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5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24시간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거점 소독시설 한 곳을 추가해 모두 2곳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돈 농가에 생석회 멧돼지 규피제를 배포했고 홍보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돈 밀집 지역인 용지면 신안마을 입구는 한 곳으로 통제해 별도로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가 내년도 전북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제57회 전북도민 체육대회를 오는 2020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춘향골 체육공원 등 남원 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난 7월 도민체전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기장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부 예산 4억 5천만 원도 확보했습니다. 경기장 시설 정비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수준 높은 경기가 치러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창군 대산면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금구지구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창군은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대산면 율촌리 일원 60헥타르에 용수 공급을 위한 5만 톤급 저류지를 조성합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는 저류지 조성 사업은 올 연말 착공해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훈민정음 반포 제573도를 맞아 한글날인 다음 달 9일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한글문화축제를 엽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전북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한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됩니다. 이어 초등학생 우리말 겨루기와 전북 방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판소리 한마당, 한글문화 체험 한마당, 한글 소품 전시회도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의의와 활용 사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개최됩니다. 2019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협력식이 개최지 고창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고창군, 한국온천협회 등 6개 기관과 단체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행안부와 전라북도는 행재정적 지원을, 축제 전반은 고창군이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온천협회와 대한온천학회는 온천발전 심포지엄과 각종 이벤트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온천축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의 홍보 활동을 병행합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고창 석정온천 일원에서 열리는 온천대축제는 10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부안군 동북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들어섭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모두 1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진면 하장리에 1층 1동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착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임대사업소는
동진면과 백산면, 주산면 등 부안 동부권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리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농기계 보관창고와 세척장 등을 갖추고 트랙터, 부착용 농작업 기계 등 74종, 175대를 배치해 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치매 관련 연극 사랑해요 당신 무료 공연이 열립니다. 저녁 7시 반에 열리는 공연은 평범한 부부에게 치매가 찾아오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람권 예매는 24일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정읍시가 불법 현수막 등 유해 광고물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읍시는 5개 광고협회 정읍시 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정비반을 편성했습니다. 합동정비반은 추석 명절 귀성객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과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광고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해 광고물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는 2019년 제21회 김제지편선 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제시는 지편선 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자원봉사자와 공유했습니다. 이어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하루 250명씩 모두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종합안내소와 주차장 등 28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1회 지편선 축제는 이달 27일부터 10일 동안 벽골제와 김제시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35회 국민의장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장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수상자인 김영돈 씨가 산업근로장에 전통 발효식품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 오통열 씨가 선정됐습니다. 애향장은 김광중 전 재경 고창 군민회장이, 공익장은 이윤갑 전 고창군수가 뽑혔으며 다음 달 7일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안군 부안읍이 제4기 주민자치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교실은 12개 프로그램 14개 과정으로 오는 27일까지 모두 435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신앙송과 성인문회, 요가, 가요교실과 사물놀이 등입니다. 4기 주민자치교실은 오는 10월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1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태풍 타파는 일요일 오후 제주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번 13호 태풍 링링과 달리 바람보다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는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고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비 소식과 함께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출항 전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은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비닐하우스를 점검하시는 등 침수 피해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